총선이 5개월 한 보름? 5개월 보름 정도? 예, 6개월이 이제 안 남았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면 늘 총선 전에 신당 하는 얘기들이 정가에 회자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민주당 쪽에서는 오히려 신당 얘기가 쏙 들어가고 영장 기각 이후. 예, 예. 국민의힘 쪽에서 이런저런 신당 얘기가 나오는데 한 줄기는 유승민, 예. 이준석이 뭔가 신당을 만들지 않겠느냐는 추측이 하나가 있는 거고 네네. 늘 윤석열의 멘토라고 자처하는 심평 변호사가 예. 윤석열 신당 얘기를 또 최근에 하고 나섰어요. 예, 예. 그러면서 이 신당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과연 신당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난 강서구청장 보선에서 워낙 참패를 하면서 뭔가 이런 상태로 가서는 안 되겠다. 또 국민의힘이라든가 이런 쪽을 지지했던 사람들 또 정치의 뜻이 있었던 사람들도 국민의힘 간판으로 나가서 과연 당선이 될까 하는 의구심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신당설이라는 게 되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선 하나 좀 따져볼 것은 윤석열 신당 이게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신당이라는 게 뭔가 명분도 있고 내걸 깃발이 있어야 하고 새해를 어떻게 귀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신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 그 선거만 앞두면 당 4종 종합 세트가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신당, 창당, 분당, 합당. 이렇게 당과 관련된 시리즈가 4가지가 꼭 나옵니다. 이건 무조건 나오는 것이고. 근데 주로 야당에서 많이 나오긴 해요. 왜냐하면 그 민주당이 원래 기록을 이번에 세웁니다. 같은 이름으로 총선을 2번 치르는 역사가 없었어요. 예.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그만큼 개명을 계속하거나 합당 분당이 민주당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국민의힘이 좀 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부터 제가 생각을 해보면 바로 집권 여당은 언제나 당이 바뀌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보니까 자, 총선을 앞두고요. 노태우 민정당 생각해보면 3당 합당으로 총선 네, 민자당이 민자당으로 예. 바뀌었잖아요. 자, 그 다음이 김영삼 말씀하셨듯이 신한국당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새천년 민주당 바꿨습니다. 자,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은 사실상 총선이 대선 직후에 열렸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그냥 밀어붙일 수밖에 없었고요. 네. 자, 그 박근혜 대통령은 총선 직전에 역시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이 바뀌었다도 어쨌든 포함을 한다면, 자, 여기까지 한다면, 심평이라는 사람이 정치평론가도 아닌 사람이 계속 얘기하는 게 저는 저 모델인 것 같아요. 열린우리당 모델. 그러니까 자꾸 신당 얘기하는 게. 자, 원래 민주당, 아까 누구죠?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당에서 사실은 거의 저기 영향력이 없던 사람이에요. 네. 맨 처음 나왔을 때 이인재가 막 50% 나왔을 때 당에서 3%도 안 나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어쨌든 역전 드라마를 해서 후보가 됐는데 후보가 됐어도 민주당에서 얼마나 흔들어 댔습니까? 맨날. 근데 마지막에는 정몽준으로 또 사람들이 민주당 내에서 사람들이 가갖고 합당하고 단일화 하라 끝까지 어쨌든 이 노면으로 봤을 때는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딱 시작을 했는데 아이고 이 사람들 믿고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을 하다가 천정배, 정동영 딱 해갖고 열린우리당을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다. 완전히 해쳐모여 시켰죠. 네. 탄핵을 등에 업고 열린우리당이 108번 내 어마어마하게 당선을 시킵니다. 저는 이 심평이나 혹은 또 다른 사람 이 드라마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비슷한 점을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노무현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다 당과 인연이 별로 없다. 그렇죠. 당과 직접적인 어떤 인연이 없고 당에서 결정적으로 정말 옹호해서 이렇게 계속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현재도 그렇게 형성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들어오자마자 바로 그냥 대통령실로 가버렸기 때문에 스킨십을 할 수 있는 같은 당 테리토리에서 그런 이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차라리
당은 그대로 놔두고 다른 당을 만들어서 이 고립시키는,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을 고립시키는 작전으로 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게 하나의 모델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불가능하다. 거의 가능성은 없는 거고, 그럴 정도 하려면은 예. 국민의힘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새로운 세력, 예. 또 민주당에서도 충분히 참신한 세력들이 나온다든가 제3 세력들 이렇게 연대를 해갖고 국민들이 아 저렇게 새로운 정치판을 만드는 게 좋겠다 해야 하는데, 그때도 윤석열 대통령이라든가 그 집권자의 지지율이 빵빵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 지지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60%의 부정 여론이 나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신당을 만든다? 거의 불가능한 얘기고. 그렇죠. 지금 저도 선배님 말씀처럼 가장 핵심이 뭐냐면 새로운 상품이 돼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상품, 깃발이 돼야 합니다. 이런 상품이 있네 라고 사람들이 거기에 시선을 가야 되는데, 현재 단계에서는 아유 그거 저 반대하는 사람들 보기 싫으니까 지네들끼리 나가서 당 만들어, 이 얘기거든요 현재는. 아니 윤핵관들 모아갖고 나가서 당 만들면 그 당이 되겠습니까? 아까 그렇게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으면 사실 움직이지 못하는 거거든요. 따라 나갈 사람도 야 나갔다가 똑같이 욕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거의 가능성이 없는 얘기고, 네. 시편 같은 사람이 자꾸 이런 필요 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국민들이라든가 지지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자체, 그런 것을 좀 제대로 여권에서 이렇게 못합니까? 무슨 멘토냐 말이야. 네. 멘토면 멘토답게 가서 당신 멘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해야지. 네, 그렇죠. 또 하나는 지금 이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 유승민, 이준석을 중심으로 한 신당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그렇죠. 유승민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변화, 뭐 이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지금 강하게 주장을 하면서 그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은 연말쯤에는 뭔가 결심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준석 전 대표도 대구를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뭔가 간보기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두 사람 다 숨죽이고 기다렸죠. 뭘 기다렸냐면 강서구 보궐선거 결과를. 네. 결과 당연하죠. 보궐선거는 특히나 집권여당 지도부의 무덤입니다. 예.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한 1, 2년 후에 치러지는 보궐선거는 총선이든 유권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내가 뽑아줬거든. 안 찍은 사람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재명 찍어준 사람도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찍어줬는데 저기 영수증 좀 내놔봐, 성적표 내놔봐. 2년이나 내가 기다려줬잖아. 사실 그게 중간선거 심판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보궐선거가 아이고 집권여당한테 유리할 리가 없어요. 그러면 당대표를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유 총선 어떻게 치를 거야. 근데 그걸 제일 먼저 목소리 높인 사람들이 지금 유승민과 이준석이죠. 그러면 유승민 12월 달 얘기하니까 바로 이준석이 나도 비슷한 생각이야, 이렇게 해서 뭐 둘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지금 얘기를 시너지, 그러니까 이 지금 이슈의 시너지를 서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민부터 한번 따져볼까요? 유승민이 신당을 창당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처음 딱 뭘 얘기하고 싶냐면, 유승민은요 사전 전패한 사람입니다. 네, 맞아요. 사전. 그것도 큰 선거만요. 대선을 2번 실패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 실패했습니다. 자기 지역구도 실패했습니다. 4번을 연달아 실패한 사람이에요. 가장 큰 자기의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원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자기 사람이 없어요. 뭐 유승민 걔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제가 진짜 유승민과 관련돼서는 많이 취재도 하고 저 사적인 어떤 저 조언도 많이 한 사람인데, 유승민 걔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유승민이 원내대표 할 때 쫙 그 모았던 사람들. 유승민이 정당할 때도 유승민 걔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승민이 굉장히 자기만 따지는 사람. 네, 그런 사람. 자기만 잘난 사람. 그리고 남을 위해서 이런 한 장 안 쓰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리고 이렇게 왜 때 되면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절대 굉장히 샤이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유승민 원내대표 시절에 같이 했던 뭐 수석 부대표나 이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나 솔직히 안 친해 솔직히 이런 사람들이 대반이에요. 예. 그렇게 한 사람이 그러니까 바른정당 같은 거야 세가 있으니까 30명이나 세가 있으니까 같이 뭐 참여를 했다지만 자기가 주어로서 깃발을 들어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 이 당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저는 뭐 단기 필마죠. 예, 단기 필마다. 그야말로 단기 필마다라는 거 유승민은 생각을 합니다. 예, 이준석은 지금 비명 행사 당하기 전에 결행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구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죠. 대구 가서도 아주 쓴소리를 TK 의원들이 들으면은 정말 피가 끓는다 할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대구의 의원들 TK 의원들은 호랑이가 아닌 비만 고양이들이다. 앉아갖고 밥만 축내고 있다.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느냐. 대구가 변해야 한다. 뭐 이런 식이 아닙니까? 비만 고양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준석은 일관성이 없어요. 자기가 대구에 처음에 내려갔을 때, 아이고, 대구 내려가서 내가 책 읽고 오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뭐, 대구 내려간 게 몇 년 전, 작년이니까 재작년이에요. 고양이 칠구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칠곡에서 갑작스럽게 자기 뭐 고향 뭐 얘기하면서 나타납니다. 칠곡에도. 그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대구 내려와서 정치할 생각이 있으면 벌써 내가 딴 걸 했지. 대구에서 정치를 하려고 내가 내려온 거 아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얘기를 했어요. 최근까지도 지금 뭐 대구 정치인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구 내려가서 수도권이 운운하는 것도 전 말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대구 내려가서 왜 저렇게 하냐면, 대구와 광주가 저기 국민들이 왜 여론조사할 때 우리 다 갈아버릴 거야. 저 사람들 싫어. 라고 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대나무만 꽂아도 되는 곳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유권자들이 생각할 때 저거 내가 키워준 사람인데 콧배기 하나 안 비춰? 이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온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준석은 대구 나올 생각이다. 그러니까 대구 비만 고양이 얘기하면서 현역 의원들을 비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틈새는 뭐냐면 대구에서 어떻게든 윤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또 이렇게 인연 같은 거 얘기하면서 그 틈새를 노리겠다라는 게 이준석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의 이용 의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용호. 이용. 이용. 예. 네. 이용. 윤석열 대통령 수행비서를 했죠. 그래가지고 지금 비례대표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나가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사실상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조용히 있다가 한 마디씩 딱 하죠. 그러니까 용산에서 오다 내려오면 가서 그대로 읽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어느 언론에 나가서 당원 지지도가 12월까지 이준석이라든가 이런 쪽에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신당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유승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 이렇게 운운하는 것은 탈당을 위한 명분 만들기다 이런 얘기도 했고, 또 하나 수도권 6위를 늘 주장하는 분이 인천의 윤상현 의원 아닙니까? 네네. 윤상현 의원도 뭐 신당 가능성 이런 것보다는 이준석을 노원병에 본인이 노원병을 지키겠다고 아직도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은 노원병을 주는 게 맞고, 만약에 이준석이 신당을 만들든 어쨌든 당을 뛰쳐나간다 한다면은 영남권에는 아무 영향이 없지만 수도권에는 치명상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무슨 신당이든 무소속연대든 해가지고 수도권에 나올 경우 그 사람들은 민주당 표를 가져가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 지지자들 그 젊은 층을 끌어가서 몇천 표만 가져가도 그 사람들이 당선될 가능성은 없지만 떨어뜨리는 데는 아주 결정적이다. 이렇게 지금 하면서 윤상현 의원도 노원병에 주려면은 빨리 공천을 확정하는 게 좋다. 그러면 이준석이도 못 나갈 것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준석과 관련해서는 사실 되게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그 시나리오가 지금 돌고 있죠. 이준석도 일관성이 좀 없다는 게 어저께까지는 굉장히 자기가 뛰쳐나갈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12월 결단서를 유승민 이야기를 물어봤을 때 나도 비슷한 생각이다 라고까지 얘기하면서 헤어질 결단을 내리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은 또 좀 전에 바로 뭐 라디오 방송이나 이런 데 나와서 헤어질 결심이 선 게 아니고 이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서기만 한다면 자기는 뭐 나갈 생각이 없다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건 뭐 당장 헤어진다 안 헤어진다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변수가 남지 않았습니까? 6개월이면 뭐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지율이거든요. 당 지지율이 얼만큼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어디까지가 마지막 이 콘크리트 저지선이냐에 따라서 사실상 여기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지금 이들이 얘기하는 대로 20%가 최후의 어떤 저지선이라면 20% 내외로 떨어졌을 때는 아마도 뭐 이준석이 아니라 이 당내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어쨌든 지켜봐야 되겠지만, 당장 윤상현 얘기처럼 지금 벌써부터 공천초, 이것도 좀 너무 빠르고, 왜냐면 일정 정도 반 이준석과 관련된 어떤 이 지지층의 어떤 목소리도 이거 갑작스럽게 이 사람들 다 내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당 지지율을 좀 지켜보면서 당의 혁신을 어디까지 이게 그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냐, 여기에 지금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승민과 이준석이 연대해서 무슨 신당을 만든다, 그럴 것 같지는 지금 않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좀, 당초는 뭐 이준석이 유승민 국회의원 시절에 그 인턴을 하면서 정치에 입문을 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잽이 안 됩니다만, 이제 이준석도 오히려 집권당의 대표까지 한 사람이고 그렇죠. 많이 컸다, 우리 속된 말로. 그렇기 때문에 성향이 좀 다른데다가 두 사람 다 완전 독불장군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두 사람이 뭐 연대를 해갖고 신당 만들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국민의힘이 질의멸렬하든가 지지율이 상승되지 않을 경우는 또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미래가 국민의힘에서는 전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면은, 정치를 안 하려면 모르지만 정치한다고 한다면 떠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당 지지율이 만약 그렇게 낮아진다는 걸 가정으로 한다면, 그때는 세력이 있죠. 그때는 어쨌든 함께 할 수 있는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겁니다. 이준석도 천하용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예. 현역 한 몇 명과, 그러니까 현역이 이제 뭐 천하람도 아니고 누구죠? 허은하밖에 없고. 근데 현역 의원이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신당을 만든다고 한다면 뭐 지켜봐야 되지만, 유승민과 이준석은 함께 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유승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준석은 유승민이라는, 왜냐하면 이준석이 갖고 있는 이 전략이 이대남이거든요. 예. 이대남을 끌어오겠다, 그리고 내가 상징이 되겠다라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만약에 무언가를 만들더라도 당명이나 혹은 캐치프레이즈가 그쪽으로 갈 겁니다. 2030의 대변자, 뭐 새로운 물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승민은 4전 전패한 패장이거든요. 그리고 구닥다리, 기득권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준석으로서는 유승민과 손잡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어쨌든 뭐 국민의힘 주변에서 신당 얘기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신당을 만들어서 성공할 만한 그럴 가능성을 가진 분은 없는 것 아닌가. 다만 신당이든 무소속이든 뭐든 간에 이런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정치 행위를 할 경우 국민의힘으로서는, 특히 수도권에서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현실을 국민의힘도 인식을 하면서 총선 전략을 세워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